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실무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차,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고 건물주, 임대인이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인이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할 때는 건물주 안에 보증금이라든가 월참이라든가 계약기간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가지고 상호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 다시 말씀드리면 점포를 양도한 데에서 양도인이라고 하고 점포를 양수한다는 입장에서 양수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분 간에 점포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점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는과 동시에 이 새로운 임차인은 금전을 주게 됩니다. 금전. 즉 권리금을 주게 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성격은 뭐냐면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내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수익이 있는데 그냥 점포를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점포를 얻고자 할 때 기존의 영업을 나는 영업 수익에 대한 점포를 포기함으로써 수익에 대한 보상, 기존에 얻어 있는 수익을 보장받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된 투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의 일부를 양도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권리금 하면은 이 영업 수익을 가지고 볼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이다 하면은 통상 10개월이면 5천이고 1년이면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6천만 원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으니 네가 6천만 원 정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라. 그럼 점포를 넘겨주겠다. 라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시설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월 순수익을 가지고 1년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양수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줬을 때 1년 안에 내가 회수가 가능한가 이런 여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권리금의 성격은 알아봤고요. 권리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나눠보면은 권리금을 하나는 영업 권리금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포를 시설했던 시설 권리금. 세 번째,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과는 무관하게 바닥 권리금이라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영업에 대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영업 권리금이에요. 영업이 잘 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영업 권리금이고, 시설 권리금은 내가 기존의 점포에 투자된 투자금, 내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시설을 내가 했거나 비품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 권리금인데 이거는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히 업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내가 시설한 지가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감가가 한 20에서 30% 정도 감가를 하고요. 2년에는 한 5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70~80% 정도의 감가를 해서 권리금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과 전혀 무관하게 한마디로 입지의 우수성, 자리가 좋다 보니까 이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형성되는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즉, 이 바닥 권리금은 점포를 찾는 수요자와 점포를 내놓는 공급자 사이에 수요가 더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급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좀 담합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권리금을 좀 더 합리적인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뭘까?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권리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권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의 성격을
현지인 권리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간단한 표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입지의 우수성과 입지가 좋다, 또 입지가 안 좋다 이런 기준과 그 다음에 순이익이 좋다, 영업이 잘 된다, 순이익이 낮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입지가 좋은데 영업을 잘한다 라는 것이 권리금이 가장 셀 수 있겠죠. 이쪽은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영업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이 같이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은 매도인 위주, 양도인 위주의 권리금이 형성이 돼서 주도권이 양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권리금이 가장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지는 좋은데 순이익이 낮다. 그러면 영업 권리금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의 일부와 시설 권리금, 그 다음에 입지 우선 때문에 바닥 권리금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잘 돼서 수익을 잘 낸다. 이것은 결국에는 바닥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겠죠. 다만 영업 권리금을 주장합니다. 자, 이 영업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을 포함한다고 보고, 영업 권리금인데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는 사장님의 영업 노하우,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구간에서 권리금이 형성돼서 거래가 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장님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미지수라는 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입지도 안 좋고 순이익이 안 좋다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권리금 주장 못하고 바닥 권리금 주장 못합니다. 결국에는 시설 권리금 정도를 가지고 권리금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이 구간은 굉장히 매도인한테는 불리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중개에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항상 양동 입장에서는 희망 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권리금인데, 많은 업종을 하다 보면은 업종별로, 입지별로 거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느 업종에서 어느 정도 평수에 어느 정도 매출이면 어느 정도 권리금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이버 검색창에 동영부동산을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